확장세와 변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목숨을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9년 말에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를 이미 받았지만 무슨 생각이었는지 전문가들의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는 건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20년 초부터 11월 3일에 대선이 부정선거가 될 거라는 주장만 할 뿐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해서는 그때나 매일 4,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퇴임을 앞둔 지금이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에 트럼프가 만들어낸 재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 전체와 LA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LA 시민은 3명당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LA 카운티 전체의 감염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매일 약 16,000명씩 증가합니다. 이 중에서 중증 환자, 즉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입원 환자의 비율이 약 22%나 됩니다. LA에서 매일 300명 이상이 숨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과 사망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스포츠, 레저 시설, 대학 캠퍼스 등 대형 장소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오바마, 조지 부시와 바이든,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백신을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직원들에게 현금 베네핏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보다 훨씬 리더십이 뛰어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정부에서는 비대면 비즈니스의 전면적인 락다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비즈니스 업주분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진퇴양난 상태입니다. 미국 전체로 볼 때는 코로나19 총 감염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평균 4,000명에 달하고 현재까지 4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올 3월경에는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른 사고나 원인의 사망자 통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미국의 뼈아픈 상처를 남긴 2001년 9월 11일 뉴욕 쌍둥이 빌딩 폭파 테러 당시에 약 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매일 사망하는 사람이 그보다도 약 1,000명이 더 많은 4,000명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2017년 연말에서 2018년 초 겨울 독감으로 인해 약 7만 9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1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의 약 20배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입니다. 이와 같은 것과 비교한다면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했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할지 걱정입니다. 한 사람의 정책 실패가 이런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민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자 그동안 잠잠했던 불법 이민 행렬이 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이민 억제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불법 이민을 창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시작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불법 이민은 억제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퇴임 전후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탄핵을 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원의 탄핵에 공화당 하원 의원 10명이 동참했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 약 20명이 트럼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모론 집단 큐어넌 신봉자이면서 트럼프의 딸랑이인 조지아주 출신의 초선 하원 의원 메저리 테일러 그린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그를 탄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녀의 정치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의 이러한 경솔한 언행을 막지 못했다고 비난받는 하원의 공화당 대표인 케빈 메카시마저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음모론 집단 큐어넌을 등에 업고 하원 의원이 된 메저리 테일러 그린은 더 이상 정치를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직에도 진출하지 못할 겁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본격적인 2024년 대선 출마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하지만
그는 헌법에서 주어진 부통령으로서의 선거 결과 발표 임무를 충실히 실행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선거인단이 투표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그 결과 발표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절대로 배신자가 아닙니다. 반란 시도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후의 소식입니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 반란 시도 시위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은 1812년 영국과의 전쟁 이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국민과 의원들은 미국 헌법이 파괴되는 모습에 매우 경악하고 있습니다. 반란 폭력 시위대는 살상 무기로 중무장한 상태로 미국 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본부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무기를 가득 실은 차량과 사제 폭탄도 발견되었습니다. 또 총 5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1명의 경찰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사망자 5명 중에는 폭도들을 막아서던 의사당 경비경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경찰관의 사망 원인은 폭도가 집어던지 소화기에 머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즉, 살인입니다. 소화기를 경찰관에게 던진 반란 폭도는 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장기 숙박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수십 명의 경관들이 무차별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의원들을 암살하는 것이 의사당 난입의 주 목적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첫 타켓이 펜스 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부인과 딸이 의사당에 함께 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만이 아니라 가족이 몰살당하는 매우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미국 국민과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공권력 훼손을 복구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권력 훼손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법기관에서 1월 6일에 반란 폭력 시위를 절대로 덮고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공권력을 훼손하는 도전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다면 더 많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의사당 폭력 난입 영상을 아무리 봐도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결과의 발표를 저지하겠다는 수십만 명의 시위가 있을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사법기관의 정보가 입수되었는데도 이상하게도 폭력 시위에 대비하는 그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트럼프 지지 공직자들이 반란 폭력 시위대에 협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해지면서 사법기관이 철저하게 조사 중입니다. 곧 상당수의 반란 폭력 시위대에 협조한 트럼프 지지 공직자들이 교도소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홈리스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반란 폭도들 중 이미 80여 명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수백 명이 기소되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공권력 위기는 곧 미국의 존폐 위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자수하는 반란 폭력 시위 참가자들이 많아지고 반란 폭력 시위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누구인지 식별하기 쉬운 상태로 반란 폭력 시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DC에 중무장한 주 방위군만 약 2만 5천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전국 50개 주의 주정부 청사와 의사당에도 방위군이 배치되었습니다. LA의 시의회 건물 주변에도 1,000명의 방위군이 배치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고 여론도 반란 폭도들에 대하여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정과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1월 22일 조 바이든의 미국 46대 대통령 취임식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이 2월 중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고 주당 400달러씩 9월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클을 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데 무슨 돈으로 그 돈을 지급하느냐는 것이지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비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주장했던 코로나19의 재난지원금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는 아무런 태클도 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심리는 대통령 당선 보상 성격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듯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보상 성격이라고 해도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선거 공약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국민의 피부에 가장 먼저 닿을 공약을 먼저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트럼프가 비난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정당화시켜야 했었고 조지아주의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의 승리가 필요했으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트럼프는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투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1인당 $2,000 지급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로지 정치쇼 차원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마지막 조율을 해봐야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지만 공화당도 이전과 달리 매우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인정할 만한 금액이라는 평가이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정말로 미국 국민들의 의식주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큰 이견 없이 통과되어 바이든이 약속한 2월 중으로 모든 지원 금액이 미국 국민들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트럼프니즘이 앞으로 적어도 1년간은 미국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도 미국이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큰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제와 오늘 LA 하늘은 높고 푸르며 날씨는 마치 초여름 날씨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